PN이랑 트랜지스터 그다음 파워 TR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 저번 시간에 다이오드 때 한번 들었는데 이쪽에 먼저 전화 켜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먼저 순수한 반도체예요. 그냥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거기다가 이제 도핑이라고 불순물을 막 첨가하게 돼요. 그래서 5가짜리를 먼저 첨가하게 되는데 5가짜리를 첨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4개밖에 없는데 5개죠. 그래서 하나씩 붙는데 여기 1개가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남아서 막 돌아다니게 돼요. 그거를 저희 자유전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또 자유전자가 많은 것을 N형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시고요. 그럼 이번엔 많은 게 아니라 적게 만들어서 하나씩 붙으면 이렇게 남게 되죠. 이 남는 거를 전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띠기 때문에 저희는 T형으로 불러요. 그렇다고 이거를 막 직접 눈으로 봐서 막 자유전자가 있고 막 전공이 있고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기적인 성질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다음 PN 접합은 그래서 그 아까 P형이랑 N형을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공은 비어 있다고 했죠. 마이너스는 많다고 했죠. 그럼 많은 거에서 이제 비어 있는 곳을 막 채우러 가야 돼요. 그래서 N형에서 P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럼 N형은 많았던 게 이제 움직이니까 빠지게 되죠. P형은 반대로 부족했던 게 채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히려 플러스 쪽에 마이너스가 이제 외곽쪽에 있게 되고 N형은 반대로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층이 생기게 되는데 이 층은 그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 이게 캐리어라고 움직이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게 이 층을 넘질 못하게 돼요. 너무 부족해서서. 그래서 외부에 힘이 없이는 이제 움직일 수 없게 돼서 이거를 공핀 영역이라고 부르고 그 층을 전위 장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 층을 넘으려면 실리콘 반도체는 0.7V, 게름 아니면 0.3V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순방향, 플러스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에는 마이너스를 연결하는 걸 순방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쪽은 플러스가 막 외곽 쪽에서 오면은 서로 같은 걸 싫어하잖아요, 전기는. 그래서 반대쪽으로 밀려나게 되겠죠. 움직이게 돼요. 마이너스도 여기가 싫어하니까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럼 서로 이제 그 전위장벽 근처에 막 캐리어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막 넘어오게 돼서 여기는 고피층이 줄어들게 돼요. 그럼 반대로 여기는 역방향으로 플러스 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앤 플러스를 연결하게 되면은 이쪽은 이제 여기는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가까운 곳에 좋은 반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막 몰리게 돼요. 이쪽도 몰리게 되죠. 그럼 가뜩이나 외곽에 캐리어가 없는데 그 나머지 캐리어들도 다 외곽으로 반대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전위장벽 반대로. 그러면 이쪽 전위장벽은 넓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그 TN 접합을 3개, TNP 또는 NPN으로 연결한 거고요. 베이스 쪽은 이쪽이 베이스, 이렇게 T 형태고요. 그리고 화살표가 있는 곳이 2m, 그냥 라인이 컬렉터라고 합니다. 먼저 NPN은 베이스에서 2m 통전되면 컬렉터에서 2m로 가겠죠. 모든 방향은 화살표가 있는 방향으로 갑니다. TNP는 2m에서 베이스가 통전되면 2m에서 콜렉터로 가겠죠. 그리고 이거는 디오드인데요. 트랜지스터 보면 이런 식으로 있어요. 한 가지 알아두실 건 작고 크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저주파예요. 큰 게.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트랜지스터에는 2가지 작용을 하죠. 스위치랑 증폭작용. 스위치는 말 그대로 저희가 전원 켜고 끄고 끄고 켜고 하는 역할이잖아요. 트랜지스터도 마찬가지로 끄고 켜는 역할을 스위칭 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제 켜진다고 하냐? 처음 이 베이스 연료가 점점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베이스 연료가 증가하는 만큼 컬렉터도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공식을 보면은. 그러면 그 증가하는 영역을 저희는 증폭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뒤에 설명하고요. 그래서 그 증가하다가 저희가 어느 순간 계속 증가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에너지 보존 법칙에. 그래서 그게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해요. 그 영역을 저희는 켜졌다고. 그걸 1 켜진 영역이라고요. 베이스 영역이 아예 통전이 안 돼요. 그럼 아예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 영역을 꺼졌다. 차단 영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그림이고요. 대충 이게 작은 게 통과하면 크게 진화를 해요. 그럼 이거를 PN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 이런 식으로 3개가 붙여두게 되고 트랜지스터는 그
전원을 한 개 쓰는 것도 있긴 한데 가변저항 써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전원을 2개 쓰게 돼요. 그래서 2m 쪽에 이렇게 두 개씩 끊어보기로 하면은 2m 베이스 쪽에는 순방향, 베이스 콜렉터 쪽에는 역방향으로 이렇게 하게 돼요. TMP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쪽은 아까 말했듯이 정방향이면 전기가 통전되겠죠? 그럼 통전돼서 플러스는 이쪽으로 베이스로 옮겨지게 될 거예요. 그럼 베이스 쪽에는 플러스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이 전기보다 더 큰 마이너스가 끌어당기게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콜렉터 쪽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2m 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플러스까지 다 같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베이스가 이렇게 먼저 조금의 감지가 되면은 2m에서 콜렉터 쪽으로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는 여기 베이스를 해서 1mA, 여기는 99mA가 감지됐죠. 지금 이건 99배를 증폭한 거예요. 그래서 전류값을 보면은 항상 2m 전류가 전체 값이에요. 콜렉터랑 베이스를 합친 게 결국 2m 전류가 되겠죠. 그리고 전류의 흐름은 플러스가 이쪽으로 갔죠. 그럼 전자는 다 이쪽으로 가겠죠. 2m 쪽으로. 전류의 흐름은 전자랑 반대 방향이에요. 다음에 앰피어형에서 보자면 여기는 정방향, 마찬가지로 전류가 통과는 되겠죠. 이쪽은 이번에 플러스가 끌어당겨요. 그럼 마이너스 쪽이 이번엔 콜렉터 쪽으로 가겠죠. 그럼 전류의 흐름은 마이너스의 반대인 2m 쪽으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앰피어형 반대면 2m 쪽으로 출력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베이스에서 2m로 통전되면 콜렉터에서 2m로 큰 전류가 된다. 그 다음 트랜지스터 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베이스엔 작은 전류만 흘러야 되는데 트랜지스터가 열에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 앞에 1kΩ짜리 직렬 저항을 설치해줘요. 근데 저희 아까 말했듯이 트랜지스터는 2개 저항을 쓴댔죠? 그러면은 베이스 쪽만 아니라 콜렉터 쪽에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회로 같은 데 보면 이쪽에 콜렉터 쪽, 여기도 저항이 달리게 돼요. 또 이렇게 방열판도 직접 연결해서 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다가 아두이노에서도 풀업이랑 풀다운 저항이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아실까요? 풀업 저항부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스위치가 열려있죠? 여기? 잠깐만. 이 풀업 저항 같은 경우에 처음에 열려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입력 전원이 그대로 여기가 T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이스 쪽으로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스위치가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5V 감지. 반대로 스위치가 닫혀있을 때는 여기는 TR이라는 저항이 있고 여기는 그냥 접지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쉬운 길에 이쪽으로 해서 여기는 다 이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0V가 감지되게 되죠. 그럼 이번에 풀다운을 보시면은 풀다운은 아래쪽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전원이 들어오면 스위치가 지금 다 열려있죠? 오프 상태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외부에서 아무리 들어와도 그냥 저쪽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스위치가 닫혀있을 때는 인력 전원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5V 감지해서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저희는 그걸 바이패스라고 부르던데 바이패스도 베이스랑 2m를 연결해서 결국 접지로 빠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결국 이 풀다운 형태랑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 노이즈들은 다 접지로 빠져서 없앤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항상 0.65V 이상의 전이차를 둬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건 나쁜 사례부터 보시는데 여기 4.8V는 이 성간정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2V를 까먹은 상태. 이쪽으로 보시면은 처음 여기 0까지 흐르죠? 여기는 0.65V가 돼야 베이스가 작동을 해요. 근데 지금 이게 전구가 이쪽에 있죠. 전구가 TR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0V가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5V가 그냥 흐르게 되죠. 5V 흐르게 되면 지금 여기 둘 사이에 차이는 어느 정도죠? 0.2V면은 0.65V를 성립하지 못하죠. 그러면 작동을 멈추는 거예요. 그럼 전구의 불이 안 켜지겠죠. 그럼 좋은 형태로 보시면은 이곳은 스위치가 닫혀도 0V가 와서 접지해서 4.5V, 0V, 0.65를 이상으로 넘게 되죠. 그러면은 전이차가 그만큼 유지되기 때문에 스위치는 켜지는 거예요. 되시나요?
중에 어느 게 좋은 걸까요? 첫 번째 이건 첫 번째 게 정상적인 거고 여기는 0V가 오겠죠? 두 번째 거는 켜집니다. 여기서 아무리 5V짜리 풀로 준다고 해도 0.2V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안 켜지게 되죠. 스위치는 다 닫혀 있는 상태예요. 다음 파워TR을 보시면은 파워TR은 트랜지스터 하나로는 저희가 증폭을 원하는 만큼 못할 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증폭률은 이거 곱하기 이게 10, 이게 1000 하면 1000이 나오겠죠. 그래서 점화에서 TR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은 먼저 베이스에서 TR1으로 이어지면 그래서 접지로 빠지게 돼서 충전되겠죠. 그러면은 큰 전류가 흐르게 돼서 TR2는 증폭된 전류만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증폭된 전류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코일에서 나오는 만큼만 사용하게 돼요. 저희가 과한 것까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딱 적당한 정도가 좋으니까. 그래서 코일 저항값에 의해 이 마지막 전류는 결정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TR3도 있죠? 이건 어떨 때 사용하게 되냐? 처음 여기 저희가 지금 여기 저항을 쓰게 돼요. TR 보호를 위해. 그러면은 저희 오메고치 가시죠? V나 IR. 여기서 지금 6.5V가 흐르고 있어요. 여기 저항이 있어요. 6.5V 곱하기 0.1은 0.65가 되죠. 그러면은 그때 TR3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상당한 도는 아까 0.65V 이상이면 TR이 작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TR3은 작동하고 이런 식으로 TR3을 통해서 다 2m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부분 전압이. 그래서 코일 쪽에 지금 TR2는 지금 작동을 못하겠죠. 다 이쪽으로 빠지니까 여기로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은 TR2는 작동을 못하고 그리고 꺼지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되냐? 점화 1차에서 저희가 0.1V 말고 그냥 쉽게 1홍이 흐른다고 할 때 14.5가 흐르면 14.5까지 최대가 흘러야겠죠? 최대는. 근데 저희가 아까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반복하겠죠. 6.5V가 나오면. 그래서 딱 이 정도까지만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 작용을 정전유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 파형을 보면은 처음에는 우선 순수하게 베이스 전압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측정하기 위해 플래턴을 단선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작아서 안 보이는데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다 1.8대예요, 약. 그래서 베이스 전압을 1.8이란 걸 알 수 있고 전류는 20mAh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정상적일 때는 어떻게 작용해야 되냐? 여기가 지금 1.8이고 증가하게 되겠죠? 왜 증가하냐면은 컬렉터 2m 사이에 그 저항이 아까 고정돼 있죠, 0.1V. 그래서 그게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전압이 더 많은 전압 강화를 일으키게 돼요. 그럼 그만큼 TR이 작동하려면 베이스에도 더 많이 올라와야겠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형태고 그러면 저희는 아까 그 0.6만큼 전압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원래는 1.8에서 0.6을 더한 2.4까지를 상승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최대값이 3.38이 나왔죠.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내부 저항 말고 또 다른 저항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전압 강화가 일어났고 베이스는 더 많은 전압이 필요하다. 그래서 3.4가 측정됐습니다. 베이스 라인이 단선될 때는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가 최대값이 11.21V. TR이 작동해서 안 되는 구간이죠. TR은 아까 말씀드린 듀얼 구간에서만 작동해요. 그 구간에서만 값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는 아무 때서나 11.21V 값이 되기 때문에 그냥 0V가 아니라 11.21V가 감지되는 겁니다.